83페이지 13번 문제가 됩니다. 자, 국토교육급성 개발행위 허가 사항 중에서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위해 방지계획서,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조경과 경관계획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첨부하는 거 알죠? 그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밑에 해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행보증금 위치 사유,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는 위치 사유, 이행보증금 위치 사유입니다. 어떻게 외웠죠? 우리 암기 방법을 했었죠. 굴비 발차기 그렇게 외웠습니다. 굴비 발차기. 굴비도 연간굴비도 화가 나면은 발차기 합니다. 굴비 발차기. 뭐죠? 굴착.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리가 있는 경우죠. 굴착으로 인하여 붕괴, 송괴, 송괴의 우리가 있는 경우죠. 굴착으로 인해서 붕괴, 송괴의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죠. B가 뭐죠? 비탈면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비탈면에 적용이 필요하면은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죠. 발파로 인해서 인근즉 피해가 이상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죠.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는 뭐죠? 기반시설 설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나 그 용지 확보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행보증금 위치 사유 5개였습니다. 굴비, 발차기.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처럼 나올 확률은 매우 낮죠. 연습이니까 어차피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이행보증금 위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본소나 요약집으로 이행보증금 전반을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허가 받는 자를 대상으로 이행보증금 위치를 명할 수 있지만 국가 등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증금 위치합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이런 식으로 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 용지를 변경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죠. 자연환경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이행보증금 위치 사유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굴착 맞습니까?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려가 있는 경우 굴착. 3번에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확하죠. 4번에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정확합니다. 5번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문제는 문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욕심나는 문제였어요.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오고 싶어요. 괜찮은 문제였어. 자, 국토교육급상 개발일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잠깐 설명했죠. 여보세요. 개발일가 신청하면은 처분을 합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근데 이렇게 개발일가를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 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일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해설 다 됐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일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성장관리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보이면 됩니까? 정답이 몇 번이죠?
4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1번부터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런 문제 접근이 안 되겠죠. 1번부터 헤매는 거죠. 야, 이상한 문제 나왔다 그러죠. 배운 건데.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래요. 나와서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한 것이 숙달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간 것도 나온 줄도 모르게 되고 막 그래요. 밑에 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형질 변경 규모나 토속 재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 계획과 또 하나가 뭐죠?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됩니다. 16번 여러분 보시고 17번 옵니다. 이제 17번 오세요. 17번, 18번, 17번, 18번. 그리고 19번까지구나. 세 문제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17번하고 19번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개요 설명 듣고 봐요. 그래서 86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봐주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개요만 설명드릴게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서울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이 강남역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 용도고 이미 개발이 완료됐죠. 자, 이렇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완료입니다. 개발 완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도로 주변에 전부 건축이 됐다는 거죠. 건축이 다 된 거죠. 다 건축됐어. 마대지가 없는 거죠. 다 건축이 됐는데 여기는 역세권이고 물어봅시다. 역세권 주거지역이라면 전용 주거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 일상생활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보장하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4층 이하는 4층 이하 주택 위주로 건축되면 1종, 중층 2종, 중고층 3종 일반 주거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남 역세권의 5층 아파트예요. 5층 아파트인데 이제 강남을 개발할 때 이제 건축된 4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40년 넘었기 때문에 2000시대 저밀도로 개발됐죠. 2000시대입니다. 5층 아파트가 2000시대는 상당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면 재건축하기가.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서 5층으로 재건축합니까? 50층으로 뽑아버립니까? 용적률이나 뭐 지구단위 계획 등에서 이제 이렇게 완화가 가능하다면은 50층 정도로 재건축을 뽑아버리겠죠. 그럼 2000시대가 재건축 전 2000시대가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은 6000시대로 폭발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로는 그대로니까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향후 도로의 부족의 상태죠.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능력은 그대로니까 지하에 상수도 공급 능력도 향후 부족의 상태잖아요. 하수 처리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하수 처리 능력도 부족의 상태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재건축 전에는 단지 규모가 2000세대고 주변에 상가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 수용했다고 학교가. 근데 2000시대가 6000시대가 되면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야 할 만큼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잖아. 이렇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새로운 개발행위는 뭐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도로, 상수도 시설, 학교,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지역의 개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재개발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금편과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적용할 수 있어요.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편과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허용해야 될 용적률 50%까지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용적률을 높이를 규제하는 거잖아. 용적률이 50% 강화되면은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50층이 25층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층수를. 그럼 시대수가 6,000시대입니까?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약 3,000시대입니까? 약 3,000시대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인 증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능력, 공급 능력과 하수 처리 능력,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개발 밀도를 낮춰서 해결할 수 있죠.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앞으로 향후 도로 등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되는 밀도를 고밀도 개발로 할 겁니까? 개발 밀도 낮춰야 됩니까? 낮추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거잖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뭔지 완전히 알았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잠시 뒤에 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아니다. 서울에서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 부산은 부산광역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강원도 평창은 평창군수. 그게 아니요. 근데 지정권자가 나가자는 거죠. 그럼 지정권자가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나가면은 이들이 지정할 때는 여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야.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특징이 있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그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정답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 지정되죠? 봤잖아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예를 들면 네 가지를 외워야 돼.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이 네 가지 기반시설이 향후 연소가 들어가면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몇 %? 20% 이상 부족 예상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대충 이 정도 합시다. 문제 풀어가요. 오세요. 할 거는 다 해놓고 대충이란다. 그죠? 86페이지 오세요. 17번. 국토계획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맞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여기서는 미개발입니까? 개발 완료를 의미합니까? 개발 완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개발행위 동그라미. 이때 개발행위는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그렇게 하면 되죠.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이때 기반시설은 뭐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상되는 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무엇이 추가되어야 됩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하나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부족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 특별시장, 공유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시장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치료한도 몇 %죠? 50%까지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이 가능하죠. 밑줄 꺼두십시오.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치료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오케이. 지정 효과죠.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밀도의 명칭 범위, 금필 용적률 강화 범위에 대해서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친다. 지정 절차는 뭐죠?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친다. 밑줄 그시고 밑에 적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에 아니야. 뭐가 들어가지 않죠? 주민 의견. 이게 작년에 정답 결정한 거예요. 주민의 의견 청취일자 없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까지 비추고요. 지정 기준도 못하고 여러분 수립 기준, 지정 기준, 기준 대개 누가 정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다음 책상 넘어갑니다. 오세요. 19번. 국토교육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고자 틀렸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틀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광으로 시작해서 제일 끝에 군수로 끝나야 되죠? 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협의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지정합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주민들 금필이 아니고 용적률 지정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게 되죠. 4번.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몇 %? 20% 이상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몇 년? 2년 내에 몇 %? 20% 이상 학교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변화를 밑으로 꺼줍니다. 쭉 꺼두십시오.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동그라미 됩니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중 하나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한 문제 나올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한 4문제 정도 3-4배 많이 나와요. 대부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가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봐주세요. 어디에 지정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 신도시 개발지역? 근데 한번 봐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대지역 자체가 없잖아. 거기다 신도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에 지문이 한 2번 들어갔거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있다. 그 개념만 알아도 중첩 지정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림을 또 항상 그리잖아. 네 지정됩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왜입니까? 왜?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지역. 그러면은 여기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도로, 여기는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 있겠죠. 택지를 조성했어. 상가용지 조성했어. 사업단지 조성했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잖아요. 밀어놓고 일단은 밀고 택지 조성하면 도로 만듭니다. 그 밑에 상하도시를 넣습니다. 학교, 폐기물 시설,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합니다. 이게 신도시 만드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여기 뭘 지정하죠? 이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그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전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동안에 도로 만들고 상수시설 설치하고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평택시에서 택지 조성하면 거기에 도로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 설치하는 것은 평택시 책무의 법상 의무예요. 해당 자치단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신도시 개발구역에서 땅 분양받고 택지 분양받고 상가 용지 분양받아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 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죠.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상가용지 분양받아가지고 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작년 시험 문제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도로 만들고 학교 짓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비용을 이 주민에게 부과하시는 거죠. 200정도 초과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렇게 돼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아무튼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설치를 위한 용지 확보나 그것을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리고 입지구역 성장 관리 계획구역의 공통점은 도시공 관리구역상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구가 똑같습니다. 누가 지정하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평택은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구역시장, 그리고 평택시장, 평창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 절차가 여기 이들이 지정하니까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거치기 전에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주민 의견 듣습니까? 주민 의견 청칙에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군의 심의도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정하죠? 설명드렸잖아. 신도시 개발지역이잖아. 그럼 우리 생각해봐. 신도시가 개발되려면은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든지 해제가 돼야 되죠. 말로 합니까? 도구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됐는데 전년도의 개발의 건수가 1000건이 됐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지역.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개발허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됐거나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면 기반시설 부담이 무엇인지 알면은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정 면적 규모는 적절하게 기반시설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면적은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뭘 수립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드린 거야.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드린 거야.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00번 수립해도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에 수립하여 이를 어디에 반영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1년 동안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개발밀도 관리계획 수립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도 또 써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개발밀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옵니까? 지어낸 겁니까? 지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 문제 보겠습니다. 오세요. 20번, 88페이지 20번이에요. 88페이지 20번. 자, 국토개혁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1번, 2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서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여러분, 2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서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은 지정할 수 있겠죠? 왜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가 조성됩니까? 시가지가 조성되잖아. 기반시설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제3종 일반주로 변경되는 지역. 여러분, 용도구역이 해제가 됐고 2번은 용도 지역이 뭐가 됐죠? 변경이 됐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맞습니까? 네.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돼도 행위제한이 완화될 거고 계획관리지역이 3종 일반주로 변경돼도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될 거고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2종 일반주구역에서 자연환경 보주로 변경되면 용도지역 변경은 됐는데 행위제한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강화되죠. 이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죠. 정답은 3번.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100건인데 전년도에 130건이면 20% 이상 증가된 지역 맞죠? 네, 지정할 수 있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입니다. 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30%니까 20% 이상 높죠? 지정할 수 있죠. 89페이지 오세요. 국토개혁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맞죠?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구역은 동일하다. 맞습니까? 동일하다.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지정권자입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구역이고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를 낮춰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네, 용적률 등을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맞습니까? 네, 누구에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지자에 의하여 지정한다. 웃기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성장관리구역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관리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뭘 수립하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땡큐.
222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220페이지가 아니고 22번 문제 오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병의 부가 대상 행위는 얼마를 초과하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죠? 신축, 정축.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 기반시설 설치병의 부가 대상, 부가 대상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죠? 신축 행위, 정축 행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가 부가 대상이 됩니다. 이 물어보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 신축과 정축은 건축법상 건축이다. OX? O. 우리 건축법상 건축은 5가지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개인데, 이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야 됩니까?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받아야 되죠. 그 건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죠? 2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 시기, 부가 대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 신축과 정축을 목적으로 건축법상 건축 후가 건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 시기, 건축 후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 후가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 그 다음에 부과를 받으면은 납부해야 되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은 신축과 정축이 끝나면은 건축법상 준공사를 받죠. 우리 건축법상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 신축과 정축이 완료되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뭐죠? 납부 시기.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납부 시기. 작년에는 200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얘기를 물어본 거죠. 납부 시기, 부과 시기, 납부 시기, 부과 대상 3가지를 구분해 둡니다. 22번 해설됐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 1번의 토지 용지를 변경 행위는 아니잖아요. 2번은 정축 행위 맞잖아요. 240제곱미터니까 200제곱미터 초과 맞죠? 그럼 부과 대상이잖아. 3번은 신축 행위는 맞는데 200제곱미터 초과가 아니죠. 180원. 네. 그 다음에 토지분할. 5번은 토지분할도 부과 대상 행위가 아니고요. 네. 23번.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1번. 기반시설 설치 구역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구역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빨리 읽으면 맞게 보이겠는데 바꿔진 거야. 지구단위 구역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구역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바꿔진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구역 수립했다고 지구단위 구역 수립으로 보지 않고 지구단위 구역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구역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지문이래요.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맞습니까? 주민의 의견 줄 것이고,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적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까? 3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수단 납부자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몇 개월?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게 부과 시기죠. 이때 건축허가는 신축과 정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몇 개월이죠? 2개월 내에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부과 시기. 그다음 납부자는 부과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죠. 신축과 정축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시기.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 수립이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등 비출 것이고 지정 기준 등 동그라미 지정 기준 등은 누가 정하죠? 국장. 다 했어요. 92페이지 오십시오. 92페이지. 25번. 박선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읽고 지나갑니다. 25번.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입니다. 10만 정도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10만 정도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얼마 초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정축행위로 합니다. 9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은 교재 94페이지를 오십시오. 94페이지 오셔서 일단 1번, 2번 문제는 해치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봅니다. 그 1번하고 2번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기반시설 분류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자주 나와요. 최근 5년 사이에 1번, 2번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단독 출제만 3문제예요. 자, 기반시설이 아닌 것. 기반시설이 아닌 것. 4번에 보세요. 시장은 기반시설이야. 시장은 기반시설이라고. 백화점. 백화점은 도시민의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의 판매시설이죠. 도시민 전체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은 도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입니까? 특수목적입니까? 특수목적의 시설이지. 그게 일반 시민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특히 이제 군사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심하시면 됩니다. 2번 오시고요. 국도교급상 기반시설 분류. 외워야 되죠. 이거는 나중에 요약서 딱 펼쳐놓고 기본을 펼쳐놓고 기반시설 분류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출구쪽,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아마 지난해 교재하고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밑줄거든요 좋아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입니다.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다 흐르는 거죠. 네, 방송통신, 공동구, 시장, 장사시설 우리 외웠잖아 이거. 주거에 관련된 시설은 뭐죠? 보건, 위생시설.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 맞죠? 이거 꼭 외우라 그랬죠? 저수지 동그라미, 세 글자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하천할 때 첫 번째, 하천할 때 하 동그라미, 유수지 할 때 유, 하유, 하유, 저수지. 그 뒤에는 전부 막을 방자가 들어가 있죠. 방이 한 개입니까? 방방합니까? 방방하지. 그래서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외웠잖아. 방제시설, 저수지 방방, 하유. 공간시설은 통째 외우기로 약조를 했거든요. 맞죠? 공간시설은 어떻게 되죠?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지가 식입니다. 공원, 광장, 지. 공원, 광장, 지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맞죠?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연습합니다.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광장, 지. 저수지, 밤밤, 하유! 그렇게 왔었죠.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왔죠? 환경기초시설은 이렇게 왔습니다. 하수, 페페, 하수, 페페, 하수, 페페. 눈물입니까? 빗물입니까? 빗물. 하수, 페페, 빗물.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하수, 페페. 연습하실 것.
이거요. 장난 아니에요. 자주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이제 도시공급기술 사업인데, 고개를 드셔야 돼. 도시공급기술 사업 절차. 네. 고개 드시고, 쉬었다 해요. 이걸 지금 도시공급기술 사업 절차는 흐름이잖아. 중간에 끊으면 안 좋아요. 시작했다가 전체를 설명하고 볼 거예요. 아쉽지만 휴식합니다.